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사람 보는 눈을 키워주는 50가지 심리실험,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프롤로그.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면 1. 사랑, 관계가 술술 풀린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디 다른 사람의 행동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한 행동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별거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쉽게 상대를 신뢰하고 누가 봐도 잘못된 방법임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밀어붙이다 더 큰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 어떤 동물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임을 자부하는 인간의 삶은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수께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가 의사결정 방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최적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심리적 편향과 감정에 의지하는 만족화 방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협상을 앞둔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선택지는 자신이 3천만 원을 받고 동료가 2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자신이 4천만 원을 받고 동료가 5천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사결정은 자신이 4천만 원을 받는 B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료가 얼마를 받든 B를 선택해야 더 많은 연봉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에서는 B보다 A를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그 이유를 짐작했겠지만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잘되지 못해야 마음이 흡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는 인간의 행동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솔루션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비이성적인 인간의 행동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인간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과 사장이 있다고 합시다. 직원이 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 비용에 대해 결제를 받는데 어떤 날은 사장이 까탈스럽게 구는 반면 어떤 날은 쉽게 결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부품인데도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그건 사장의 배고픔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적당히 배부른 상태에서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 상대의 제안이나 부탁을 들으면 평소보다 긍정적으로 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까다롭고 예민해져 상대의 말을 거절하기 쉬워집니다. 배고픔이라는 상황과 조건이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듀크 대학 댄 에리얼리 교수는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으며 비합리적인 존재이지만 다행히도 그러한 비합리성은 일관적이어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합리적인 행동의 법칙성을 찾아내면 사람의 마음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으로 수수께끼와 같은 마음의 법칙성을 찾아내기 위한 과학적인 심리실험 50개를 엄선하여 묶었습니다. 다음은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드립니다. 책 속의 마음의 막강한 힘을 증명한 심리실험과 미묘한 감정의 정체를 밝히는 심리실험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기분에 따라 몸 상태가 다르다. 마음먹기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 마음과 몸, 몸과 마음, 마음과 현실, 현실과 마음. 이것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무엇이 먼저이고 어느 쪽이 영향을 받을까? 이는 심리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마음의 막강한 힘을 증명한 심리실험. 남녀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이유. 왜 그 남자는 벽지의 페인트색을 제대로 고르지 못할까? 그는 왜 어울리지 않는 색의 옷을 골라 입는 걸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대답은 남녀는 색을 다르게 본다이다. 과연 남성과 여성 중 색을 식별하는 능력은 어느 쪽이 더 뛰어날까? A. 남성 B. 여성. 진화 과정에서 남녀 역할 차이가 눈의 기능에 미친 영향.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일 수 있겠지만 색을 식별하는 능력은 남성보다 여성이 뛰어나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B다. 뉴욕 시립대학 심리학 교수 아브라모브의 실험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16세에서 38세 사이의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색을 식별하는 능력과 움직이는 사물을 보는 시력의 차이를 조사했다. 우선 남녀의 색채 감각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남성, 여성에 비해 주황색을 빨간색에 가깝게 인식한다. 여성,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계열을 식별하는 능력이 남성보다 훨씬 뛰어나다. 색채 감각의 차이는 인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돌보는 역할을 맡아 아이와 배우자, 동료에게 먹일 음식을 마련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식자재를 먹으면 안전한지 아니면 위험한지 식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식자재의 색이었다. 결국 여성에게는 자연스럽게 색을 식별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됐다. 한편 남성은 식자재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사냥감의 숨통이 확실히 끊어졌는지 알아야 했다. 이때 남성은 하나의 색만 잘 알아보면 됐는데 바로 피를 나타내는 빨간색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동체 시력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 재빠른 사냥감의 움직임에 반응하던 능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차이도 알 수 있었다. 남성, 점 하나에 집중해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다. 표적을 겨냥해 공을 던져 맞히는 게임을 잘한다.
여성, 시야가 넓다. 펼쳐놓은 카드를 뒤집어서 같은 모양을 찾는 게임을 잘한다. 남성, 하나에 집중하는 마니아 기질이 있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오감을 활용해야 하는 직종에 잘 맞는다. 남성, 순발력은 있으나 쉽게 좌절한다. 여성, 지속력이 있어 꿋꿋이 살아간다.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은 능력을 진화시키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이 여성의 화장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외적인 변화에 둔감하고 여성이 남성만큼 움직임이 빠른 슈팅 게임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 남녀의 능력에는 필연적인 차이가 있다. 관계를 망치는 3가지 말버릇. 오늘날 우리는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3억 명을 넘어섰으며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특징이 있다는데 그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할까? A. 하지만 B. 절대 C. 어떡하지? 완벽주의자가 자주 쓰는 말. 현대는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다. 이 얘기만큼 자주 들을 수 있는 것이 우울증이나 우울한 상태라는 말이다. 우울증은 저하된 기분 상태 및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된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증상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 얼핏 보면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우울증 환자까지 포함한다면 과연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몇억 명이나 될까? 이처럼 우울증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중 하나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울증 증상을 나타내는지 쉽게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 임상심리과학이라는 의학 잡지에 실린 연구 논문 하나를 소개하겠다. 영국 레딩 대학 심리학자 모하메드 알 모사이위는 몇 분 만에 거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최첨단 컴퓨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공개한 방대한 양의 글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어라고 할 만한 특수한 말을 자주 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이 쓰는 말에는 다음의 3가지 특징이 있었다. 1. 나 자신과 같은 1인칭 대명사를 자주 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나 혹은 나 자신과 같은 1인칭 대명사를 자주 사용한다. 반대로 그나, 그녀 혹은 그들과 같은 2인칭, 3인칭은 거의 쓰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만 의식을 집중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소통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부정적 감정을 과다하게 표출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글에는 부정적 감정이 과다하게 표출되어 있다. 고독하다, 슬프다, 외롭다, 비참하다 등 부정적 형용사나 부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3. 절대, 완전히, 결코와 같은 표현을 자주 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글에는 완벽주의자나 결벽주의자가 쓸 법한 말이나 표현이 종종 눈에 띈다. 절대, 완전히, 결코와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완고한 사고방식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문제의 답은 B. 절대이다. 최근 기분이 우중충하거나 우울감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우울어를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물어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자.
부정적인 표현을 쓸수록 나를 망치게 된다. 누군가를 만나고 서로 마음이 끌리면 연애를 시작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연애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사건 중 하나다.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 어떻게 하면 사랑이라는 덧없는 감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미묘한 감정의 정체를 밝히는 심리 실험. 운명적 사랑이란 착각에 불과하다. 시간과 공간, 상황을 초월해 서로 만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실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그 실은 늘어나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운명의 붉은 실로 이어져 있다는 전설이 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는가? 운명의 상대는 마음의 속임수다. 어차피 해야 할 사랑이라면 운명의 붉은 실로 이어진 사람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운명으로 맺어진 남자와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로의 새끼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설을 믿고 싶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반한 사람과 자신이 붉은 실로 이어져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심리 실험에 따르면 그런 확신은 신기루일지도 모른다. 운명의 상대가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 스웨덴 룬드 대학의 피터 요한슨 박사와 그의 연구진은 우리 눈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들은 남성 참가자 120명에게 여성 2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의 사진을 고르게 했다. 남성 참가자들이 호감 가는 여성의 사진을 고르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고른 사진은 다시 돌려받았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연구진은 카드 마술 기법을 사용해 참가자가 고른 사진을 고르지 않은 다른 한 장의 사진과 순식간에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슬쩍 바꿔치기 한 사진을 참가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사진을 돌려받은 참가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놀랍게도 무려 90%에 가까운 참가자가 사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처럼 자신의 취향대로 직접 사진을 골랐다 해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맹이라고 한다.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연구진이 왜 그 사진을 골랐냐고 물었을 때 보인 참가자들의 반응이다. 참가자들 대다수는 바뀐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원래 짧은 머리를 좋아해서요. 혹은 귀걸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라는 등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이 고른 이유를 댔다. 실제로 그들이 처음에 고른 사진의 여성은 머리가 길었거나 귀걸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즉, 그들은 직접 고른 사진이니 분명 마음에 드는 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바뀐 사진 안에서 좋아하는 이유를 찾아낸 것이다. 사진이 달라졌는데도 사진 속 인물과 자신을 붉은 실로 묶어버렸다. 서로 좋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실험에 참여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뒤늦게 좋아하는 이유를 갖다 붙인 것인지도 모른다. 뒤늦게라도 좋아하는 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행복한 일 아닐까? 좋아하게 된 이유는 대개 뒤늦게 만들어진다. 오래가는 커플은 이것이 다르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게 좋을까? 둘 중 어느 커플이 더 오래 갈 것 같은지 예측해보자. A. 같은 것을 좋아하는 커플. B. 같은 것을 싫어하는 커플. 같은 것을 싫어하는 관계가 오래 간다. 사람은 보통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보다
비슷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는 심리학이 아니어도 예전부터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영화에 관해서라면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울 정도로 영화 관람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확실히 마음도 잘 맞을 것이다. 여기에 성격과 더불어 가치관까지 맞는다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이 오래 가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사랑이 오래가는 커플은 같은 것을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 심리학자 제니퍼 보손의 연구팀이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대학생 남녀 97명을 대상으로 몇 가지를 실험하고 경과를 지켜본 결과 같은 것을 좋아하는 커플보다 같은 것을 싫어하는 커플의 사랑이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대화를 할 때 둘 사이에서 특히 불타오르는 주제는 불편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 같은 사람을 불편해하는 경우에는 왜 그 사람이 불편한가? 어떤 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로 대화에 불이 붙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먹하던 남녀의 친밀도가 단숨에 올라갔다. 누구나 몇 번쯤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도마 위에 오른 대상이 같은 반 친구든 직장 상사든 뒷담화는 평소에 억누르고 있는 만큼 일단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싫어하는 대상이 같다면 대화는 점점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곳에서 쉽게 말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에서 오는 긴장감과 유대감까지 더해진다. 그런데 어째서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이 같을 때 사랑이 더 오래 지속될까? 좋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와 지금의 음식 취향을 비교해봐도 꽤 다르듯이 말이다. 이처럼 좋아하는 것에 관한 가치관은 비교적 변하기 쉽다. 반면 싫어하는 것은 그러한 심리의 바탕에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깔려있는 경우도 있어서인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기질적으로나 혹은 생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따라서 같은 것을 싫어하는 감정은 오래 공유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더 강하고 오래도록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오래갈 가능성도 크다. 만약 미래의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지에 관해 깊은 대화를 나눠보자.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좋아하는 것은 바뀌어도 싫어하는 것은 잘 바뀌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십시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